지금요, 카스케일 TV고요. 저는 카스케일 TV 이원 생방송 전담을 하고 있는 볼컨스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BJ 밑에 이렇게 BJ들이 있어요. 저도 그럼 뭐 전공 관련 얘기를 할 게 없네요. 여러분들 국어 문제는 별로 관심 있는 게 없으시죠? 국어 얘기는 뭐 해드릴 게 없네. 다들 뭐 잘 하시겠죠. 뭐 국어 잘 쓰시겠죠. 뭐. 참고로 저도 맞춤법 잘 몰라요. 진짜요? 진짜로요. 아니, 그니까, 이게 한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어려운 건 그게 좀 복잡해요. 저는 네, 어려운 거, 저는 복잡해요. 어렵다.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게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감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표준어 문제 이런 거 얘기하기 참 어렵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자기 나라 말 잘 몰라요.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왜 미국인도 영어 잘 모르고요. 일본 사람도 일본어 잘 모르고요. 네, 이거는 진짜 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취미가 건담인 것처럼 언어가 취미인 분들만 할 수 있죠. 지금 애하고 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애하고 애를 발음을 했거든요. 이몸 전용님이 쓰신 거.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발음을 해도 듣기에는 똑같은 소리로 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은 그쵸? 똑같은 소리로 들리진 않더라도 자신이 발음하기 어려운 분도 많을 거예요. 지금 애하고 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이제 구분이 없어져 가는 소리라고 보는 게 학계에서도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 간에는 몇 가지 안이 있는 게 하나는 애하고 애 중에 하나로 하자. 아예 하나를 버리자라는 입장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버리게 되면 이제 애를 버리냐의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의 문제는 실제로 지금 합쳐진 소리가 애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애이기 때문에 네. 애라는 글자를 새로 만들어서 그걸 표기하는 게 어떠냐라는 입장도 있고 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당장은 발음은 안 되더라도 글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께서는 볼코스님과 함께하는 국어 교육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국어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봤어요. 님이 말하시는 이랑 구분 못하는 저 부분은 이제 그 경상도 지역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거죠. 보통 그 경상도 지역은 성조 언어라서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로 변별성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렵다. 어렵다.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높은 소리, 중간 소리, 같은 이라는 발음에 이라는 세 개가 다른 뜻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그 경상도, 경상남도 외에는 안 돼요. 근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방언을 쓰시는 분들은 저게 구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조 언어로 돼 있는 지역이 바로 경상남도 지역이죠. 네. 모찌님이 이해하신다고. 그럼요. 경상도 분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가 한 번에 돼요, 그냥? 저는.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 키엘님 이제 영어의 얘기를 한대요. 네. important와 important. 이게 뭐가 다른지 알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같은 important란 발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게 important냐에 따라서 뒤에 거는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고, 네. 앞쪽을 하면 임신한이란 뜻이 돼요. 이게 의미가 바뀌어요. 이제 액센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지금 양모찜이 말하는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뭐 가냐 뭐 이렇게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실제로 우리가 듣기에는 뭐 가가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라는 뜻의 가와 이제 우리 조사 가와 이거에 이제 그 액센트가 아니고 그거는 저기 이제 성조라고 그래요. 음의 높낮이가 다른 거죠. 악센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소리의 크기와 이제 그 소리에게 주어진 힘의 크기를 말할 때 악센트라고 하고요. 한국어에는 악센트는 없습니다. 뭐 서울대 선생님들은 악센트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버커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시구나. 네, 이거는 뭐 학술적인 얘기니까 뭐 자세히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서울대 언어학과의 이제 이호영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분들은 이제 그 한국어의 변별적, 그러니까 한국어라고 말할 때는 보통 표준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한 중부 방언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중부 방언에서는 이제 변별적이진 않지만 단어상에 이제 고저 악센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고저 악센트가 아니라 강약 악센트가 있다, 세기 악센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참치님이 말한 것처럼 한국어의 발음은 세 단어면 강약약, 뭐 네 단어면 강약, 중강약 같은 게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변별성이 없어도 의미가 없고 왜 그거를 계속 주장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알지만 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성이 있죠. 중국은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베르 형님이 들어가시기 전이면 더 좋을 텐데, 아, 배령님 중국어 또 잘하시죠. 예, 베르 저도 중국어를 아는 거 아니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저기 키엘님 우리는 이제 초성, 중성, 종성에서 네. 예, 예를 들어 그러니까 김이란 게 있으면 기역, 이, 미음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누잖아요. 네, 한국어 그쵸, 같은 그쵸, 그쵸.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기역하고 뒤에 이하고 미음이 한 세트인 이게 운으로 나눠져요. 성과 운. 그래서 성운학이라고 하는데요. 어렵다. 예, 그 운에 성조가 걸려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발음을 옛날에 이제 말 맞춰가지고 이제 뭐 마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더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듀엘님 욕이라고 어서 하지 말라고 오시고요. 그러더라고요. 마이마이님 그래서 들어가시고요. 예. 네, 마이마이 196, 마이마이 196. 지금 읽으니까 마이마이, 저것 때문에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옛날 일이 막 갑자기 소록소록 생각이 납니다. 잠깐 딴 얘기로 빠졌네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카레라님 어서 오시고요. 그렇죠. 어쨌든 성조가 있고요. 일본어 같은 경우도 좀 다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성조나 악센트가 없는 언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없다기보다 정확히 말씀은 그게 이제 문법적인 의미적 변별을 하지 않는다. 전공적으로 하면 의미를 나누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쪽에서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진료는 자기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니까 건강은 이런 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한번 못 쓰면 좋아요. 궁극이요. 개인적으로 궁극 추천드려요. 그래 제가 국어학 관련 컨텐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볼컨님이래. 저기 참치님 질문하세요. 그대로 읽어버렸어. 내가 나를 볼컨님이라고 읽었어. 저는 600 네. 자주 사용합니다. 600방 자주 사용해요. 제주도 방언 얘기가 나왔네요. 제주도 방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역시 리아님이 계셨으면 또 좋겠다 싶습니다만, 제주도 방언을 방언으로 볼지, 제주어로 볼지, 관점 따라 조금 달라요. 저는 제주도 방언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여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방언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거는요. 학술적으로 정하는 게 한 종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회 역사적인 이유로 나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범주가 참 복잡한데요. 학술적으로는 이제 언어적 동질성이 언어적 이질성보다 더 높을 경우에 방언 간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시험 문제 나와요. 예, 메모해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A라는 말이 있고 B라는 말이 있는데 예, 시험에 A라는 나와요. 말하고 B라는 말이 한 60%는 닮았고 40%가 다르다. 그러면 방언간인 거예요. 거리도 가깝고 실제 지역적 거리도 가깝고 뭐 이런 건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유럽으로 가시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네네. 크로아티아 옆에 이제 옛날 거기가 이제 유고슬라비아던 지역인데 이제 거기 나라들이 사실은 다 방언권이거든요. 붙어 있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붙어 있던 나라고 실제로 학술적으로는 방언간인데 이게 사용하는 말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방언간인데 본인들은 이게 나는 크로아티아어를 쓰고 나는 세르비아어를 쓰고 이렇게 이제 자기 나라 말을 쓴다고 구분해서 그쪽에서 언어 사용자 조사라면 크로티아어 사용자는 제로라고 나와요. 근데 크로티아어로 말하면 다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국경의 문제니까요. 아, 북한 말은 뭐라고 설명하는 게 좋나요? 진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건덕바다 소녀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그러니까 제 선배님하고 제 후배하고 지금 진짜 그건 그 궁금하다. 결의말 큰사전이라는 작업팀에 있습니다. 결의말 큰사전이라고 지금 남북한 통합 공동 사전을 만들고 있어요. 국어 사전을요. 아, 실제로? 예, 정부 주택으로 만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회의하고, 중국에서 회의하고, 북한 학자들하고 남한 학자들이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이제 그 정부가 이제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요새 좀 진척이 좀 더딥니다만, 네. 그 많은 분들이 북한 말이 그 남한 쪽 말하고 되게 이질감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방송에 공개되는 말들이 그렇기 때문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거의 이질성이 없어요. 일단은 문법이 똑같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사용하는 활용이 거의 똑같고요. 그다음에 몇몇 어휘가 거의 어휘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휘도 근대 이후의 언어들. 그러니까 말하는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새로 난 신조어들 있죠. 네네. 뭐 스포츠 경기 관련 용어라던가 뭐 아이스크림 관련 용어 뭐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북한 사람들은 다 아이스크림 안 그러고 얼음 보숭이 이런다고 배우잖아요. 예, 예, 예. 실제로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요. 아, 그분들도 다 그냥 해요. 지금 전혀 안 그래요. 다만 뭐가 있냐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비정상적이다라는 전제는 있지만 일단 그걸 빼고 사회주의 국가로서만 본다고 했을 때 가정하고요.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사실은 과학적 원리 원칙을 굉장히 따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물론이라는 것 자체, 유물론까지 가면 너무 어쨌든 사회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도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제 러시아 시절에 이제 대화 되죠. 당연히 됩니다. 네, 건덕바다 선생님 대화가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주체 사상하고 이제 주체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김일성의 훈시 교령이 있어요. 언어에 관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얘기 해드리면 되겠구나. 건덕바다 선생님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한이라고 합시다. 대한민국의 표준어는 서울이죠. 표준어는 서울말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북한의 표준어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 평양 아닌가요? 평양. 평양 다들 아닌가? 평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다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그 질문을 킵해 두시고 네네네. 북한의 수도는 어딜까요? 그러게. 자, 한국은 서울이 수도고 네네네. 행정 수도인 세종시를 갖고 있죠. 네네네. 북한의 수도는 어딜까요? 그냥 편하게 답해보세요. 뭐 다양한 답이 나오고 있는데 평양 아닌가? 나도 평양으로. 북한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에? 정말이에요. 북한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어? 지금 남한의 괴뢰 집단한테 점령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공식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북한의 표준어도 서울말이 기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달라요,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일반적인 거랑 생각으로 많이 달라요. 그럼 많이 다르네. 완전히 다르네? 예, 그래서 김일성 교시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말이 표준어로 해야 하는데 남한 괴뢰 집단이 지배를 하면서 서양말이 많이 들어와서 오염이 많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걸 중심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기준을 잘 살린 이 문화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면 평양이 문화수도예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그러니까 임시수도예요. 평양이라는 문화수도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잘 했으니 그러니까 평양 지역말을 중심으로 하고 각 지역어 중에 상스러운 것들은 빼고 발음하기 좋고 의미가 좋은 방언들을 살려서 합쳐가지고
만든 것이 문화어다라는 식으로 해서 문화어를 권장하고 모든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교시를 내립니다. 야,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대부분 색다른데? 몰라요. 그러니까. 네. 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거 편집해서 어, 올려야겠다. 네, 아니 뭐 올려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네. 공식적인 거 맞으니까. 근데 네. 그래서 서울이 표준어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왜 문화어라는 표현을 쓰냐면 표준어는 서울 말이고 문화어를 쓰기로 한 거예요. 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북한에서는 이제 방언도 없고, 그러니까 왜냐면 문화어로 다 통일시켰으니까 네. 방언도 없고, 그 다음에 나쁜 외래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제 당의 공식 입장인 거고, 그렇죠. 실제 사람의 말은 그렇게 이제 교정한다고 다 교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이제 그냥 쓴다고 합니다. 음, 다만 그걸 공식적으로 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당의 방침에 위반되니까요. 음.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직접 가본 건 아니라서 이제 저도 연구 자료나 이제 갔다 오신 분들한테 들은 거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을 뭐 좋게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외로 저희가 되게 몰라요. 모르고 있죠. 네, 참 몰라요. 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북한은 노바하드님 이제 40개 수도를 선물 탈환해야 되는 감사합니다. 입장인 거죠. 전쟁을 노바드님 지원한. 40점 감사드리고요. 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IGW로 어떠냐는, 그러셨으니까 네. 자 소원 한번 비세요, 노바하드님. 자, 숨쉬기 전에 꿈속에서 요거 가지고 이제 신령 불러내셔서 소원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IGW로 어떠냐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좋아요! 완전 좋아요. 푸짐푸짐하지. 일단 알지 푸짐하지. 더불어 좋죠. 전 안 푸짐하지. 만들어봤지만 무조건 좋은 겁니다. 진짜 푸짐해요. 아니, 그 걔는 진짜 창렬이 아니에요. 정말 동가격해요, 진짜. 볼륨감도 있고, IG인데 볼륨감도 있고, 색 분할 잘 돼, 파츠 분할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게 어려워요. 제가 들어가세요. 하는 얘기를 네, 네. 제가 하는 얘기는 하면 머리 아픈 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더불어님은 내 몸이 아픈 거 얘기해주니까 어려운 얘기해도 좋은 건데. 아유, 그래도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에 관해서 했고, 언어 문제에 대해서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원래 위정자라는 건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언어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음,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한자를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지? 예, 진시황입니다. 아,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죠. 이제 다양한 나라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글씨체를 썼어요. 그거를 이제 시황제가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글자체, 잘 아는 게 그러니까 없네요. 예를 들면 불화자의 종류가 뭐 30가지가 넘었는데 이것만 써라 이렇게 이제 정리한 거죠. 그런 야, 것처럼 위정자들은 이거만 항상 써라. 언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음, 참고로 여러분 그러면 좀 이것도 언어학 관련 얘기인데 이건 좀 재밌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알퐁스 듀테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대부분 읽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중에 저는 안 속하네요. 안 읽어봤어요? 네. 그렇구나.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마지막 수업? 예, 저는 사실 그런 쪽하고는 좀 사실 뭐하고 살았나 몰라요. 네, 간단하게 스토리를 얘기하겠습니다. 프랑스 소설이고요. 네. 알자스 로렌 지역에 더불어아빠님이 얘기해 주시면 프랑스의 알자스 로렌 지역에 이제 한 학교가 있어요. 한 학교에 이제 국어 선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선생이라는 건 프랑스어 선생인 거죠. 프랑스니까요. 예, 프랑스어 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학교에서 별로 인기도 없고 막 이렇게 고지식하고 뭐 이런 선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독일이 쳐들어와서 그 지역이 이제 점령을 당하고 그 선생님이 딱 오셔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프랑스인으로서 프랑스어를 지켜나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마지막 수업인 거예요. 이제 프랑스어 수업을 더 할 수 없게 됐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라는 어떤 민족의식, 그 다음에 프랑스라는 국가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면 되게 감동적인 내용인데, 거기까지 하면 딱, 좋은 소설 썼구나, 이런 걸로 이제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제 독일에 대해서도 경계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알자스 로렌 지방의 방어는 프랑스어보다 독일어에 더 가까워요. 아, 현실은 예, 그러니까 알자스 로렌 지역이 어디냐면 이게 원래 프랑스는 육각형으로 보통 그리는데 그냥 박스가 있을까 할게요. 여기가 팔이고 이렇게 이제 육각형이라고 하면 이쪽이 독일인데 여기쯤에 붙어 있어요. 여기쯤에. 그리고 아, 실제로 독일어 아빠님, 더불어 아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독일어 독일이었던 시기가 나도 발음이 꼬였어요. 독일이었던 시기, 그러니까 독일이라기보다 이제 지금의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지역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프랑스 지역으로 편입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지역이 다시 독일한테 뺏겼다고 해서 그 지역을 배경으로 이런 소설을 쓴 거예요. 실제로 거기 프랑스 교육도 일부 층에만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음, 그만큼 언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멀리 안 가더라도 저희도 이제 그 한글 운동, 이제 최연배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조선어학회 선생님들이 독립운동을 하셨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처럼 그렇습니다. 그 소설 자체는 읽어보실만 해요. 명작 소설이고 가장 중요한 건 짧아요. 아, 짧아요? 되게 짧아요. 되게 짧고 읽으면 뭐 좀 읽은 척 티낼 수 있어요. 그런 게 좋은 거잖아. 그렇지, 두꺼, 그렇지, 그렇지. 티델란 막 두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지? 몽테크리스토 백작 엄청 길어요. 내용은 별거 아닌데 엄청 길어. 여러분 뭐 뮤지컬이나 영화로 레미제라블 보시지만 소설로 읽으려고 하면 두께 이만해. 토 하나요? 토 나와요. 그다음에 걸리버 여행기도 원역본은 되게 두꺼워요. 우리가 아는 건 파트만 아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언어 문제라는 게 그렇게 항상 우리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요. 생각외로 그렇습니다. 예, 카라마조프가 형제들도 뭐, 예, 저것도 재밌어요. 저것도 재밌어요. 근데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은 엔딩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 문제들이 이 소설에서도 반영이 되죠. 그 와중에 나디아 연대. 나니아 연대기 굉장히 두껍죠. 해리포터, 저는 해리포터가 생각나네. 해리포터는 전 재미가 없어서 못 읽겠더라고요. 팬이 많으신데, 해리포터. 저도 네. 저도 안 읽어봤는데, 많이들 못 읽으시더라고요. 읽겠더라고요. 반지의 제왕 두껍죠.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어 문제가 되게 복잡다단해요. 아, 그러게. 아, 나 근데 네. 아까 북한 관련된 건 진짜, 처음 들어보네. 많이 놀랬죠. 네. 저도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놀래서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나 했는데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진짜예요. 야.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의 수도가 서울이었잖아요. 한양이었잖아요. 한양이었지. 그거를 이제 38도선으로 쪼개져서 양쪽에서 지배하다가 이 한반도 전체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정통성을 생각해서도 수도는 서울에 있어야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예. 뭔가 그런 게 필요. 뭐라고 그랬지? 그 뭐라고 네. 하죠? 그거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뭐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어쩔 수 좋다는 없죠. 예를 들어 뭐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볼때 남한 쪽에 생각을 하더라도 네. 헌법에 써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 도서라고 써 있어요. 부속 도서라는 거는 이제 그 한반도 주변에 있는 섬들까지 다 우리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한반도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뭐 파주 넘어가면 끝 이렇게 써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면 지금 북한 우리 거예요. 헌법으로는. 그렇지. 예, 헌법상 다 우리 거예요. 근데 괴뢰 조직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저쪽 입장에서는 그 반대일 거고. 그거 반대인 거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러니까 쟤네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건 접어두고, 예. 접어두고, 뭐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어쨌든 수도는 서울 하나다 이거잖아. 그렇죠.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는 수도가 3개 있는 거예요. 서울 있고요. 네. 문화 수도인 평양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수도인 세종시가 있어요. 그렇지. 아, 그러네. 우리가 지금 수도가 3개나 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네.